여기가 여러분 모두를 제가 보고 있고요. 이쪽이 제 화면이에요. 제가 이쪽으로 보면 화면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 점 알아두세요. 괜히 흘겨보는 거 아니에요? 자, 제목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낼 학생들의 멋진 미래를 위한 준비. 여기 보니까 학생보다 학부형님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얼굴상으로는. 사실은 애들은 공부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챙겨주려고 애들보다 더 열심히 뛰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잠룡들을 위한 시간, 목표, 기록, 관리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잠룡이 뭐죠? 잠룡이 아직 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렁이 이렇게 하나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제 이름은 정찬우고요. 네, 공학 박사예요. 그리고 기업 경영 혁신 마케팅 전문가고요. 그리고 진로 코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출강도 나가요. 너무 재밌어서 학생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늘의 강사 소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정찬우 대표, 제 얼굴이고요. 딱딱한 사진을 치워버리고 좀 학생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 석세스 컴퍼니 대표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7년 동안 미국에서 거의 7년 동안 고생하면서 박사학위를 땄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필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퍼듀 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기계공학이에요. 제가 박사 1년 차까지는 로봇 전공이었고요. 그 다음은 제품 개발, 제품 디자인, 그리고 IT. 소위 말하는 뭐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뭐 빅데이터, 3D 프린팅 이런 게 사실은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기대, 산기대 이런 데서 강의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문가예요.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있지만 그 미국 주재원으로 3년 이상 있었어요. 그리고 출장도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국 생활이 궁금하시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진짜 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젊을 때도 갔었고 나이 먹어서도 갔었고 가서도 이사를 엄청 다녔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사하는 법도 알아요. 저기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로, 캘리포니아에서 뉴저지 쪽으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리고 30분 회의라는 책은 그 경영서적으로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2015년에 낸 책인데요. 30분 업무 회의 혁신이라는 책인데 제가 S사 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다 드릴게요. 뭐 삼성전자면은 아예 뭐야 그냥 S사 이래야지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여기는 좀 격이 없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격이 없으신 거 맞죠? 네. 오케이, 격이 없이. 자, 그때 제가 일을 되게 잘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을 했던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그리고 메리츠화재까지 이렇게 써놨는데요. 메리츠화재 너무 저한테 은인 같은 회사, 그런 회사예요. 제가 저 책을 쓰자마자 한 이틀 됐나? 메리츠화재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직접. 이 책 보니까 너무 좋다. 한번 와주실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메리츠화재 본사에 가가지고 사장님이랑 미팅하고 진짜 사장님이 배포가 크신 게 한 번에 2,500권을 구매하시더라고요. 2,500권. 그리고 그 컨설팅 계약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팀장 이상 한 300명 정도? 그 300명? 그 정도를 제가 그 트레이닝을 시켰는데요. 그 후로 메리츠 화재 그 실적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거쳐간 회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손에 꼽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아시는 회사들 다 제가 한 번씩은 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기업 컨설팅 전문이고요. 그리고 2016년쯤에 제가 사실은 독립한 게 2014년이에요. 독립해서 딱 보니까 회사에서 잘했으니까 나와서도 잘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완전히 착각이었던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잘못하면 굶어 죽기 딱 좋더라고요. 왜냐면 회사 생활만 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갇혀진 데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딱 나와 보니까 야, 이건 뭐 사업자도 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모르겠고 뭐 세금도 하나도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없고 결정적으로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맥 그동안 있던 게 완전히 단절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좀 몇 달 동안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자, 그거를 1년 동안 극복해서 나온 게 30분의 책이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1년 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때 저를 살리려고 그 여러 가지 플래너들, 그 프랭클린 플래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화면이 좀 멈춘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다들? 지금 채팅창. 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박사님. 제 화면만 멈췄나 봐요. 이거 뭐지? 좋습니다. 뭐 여러분, 네. 잠깐만. 이 채팅창 항상 띄워놓을 수 있나? 네, 잘 나오시. 네, 제 화면이 좀 이상한가 봐요. 여기가 지금 공유 오피스인데 가끔가다 이러네요. 좋습니다. 무슨 얘기? 오케이. 그렇게 제 삶이 좀 무너지는 바람에 만들었던 게 901 플래너예요. 이것저것 쓰다가 안 돼가지고 저만의 플래너를 만든 게 901 플래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거가 저희 메인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저 화면이 왜 큰일이네. 제가 화면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애매하네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 자, 하루 30분 날마다 기적. 이것은 저희 강사님들, 901 플래너 강사님들이 계세요. 한 4, 50분 계세요. 그분들 중에 메인 강사랑 같이 쓴 거고요. 그리고 독서법도 개발해서 강의하고 있고요. 독서 클럽 운영하고 있고, 네, 책 쓰기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성공 코치 TV 이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아직까지 잘 보이세요? 말씀으로 네, 해주시면 잘 됩니다. 보입니다. 야, 이거 큰일이네요. 저만 안 보여요. 야, 지금 좀 다시 됐습니다. 네, 오늘 배울 것 시간관리법 그리고 목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조금 많이는 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진로 방향 잡는 방법 이것들 전부 다 약식으로 할 거예요. 시간만 많으면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습니다. 가벼운 질문. 뭐 웃자고 하는 질문을 몇 개 넣어놨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간다는데 어떤 회사냐? 쓰레기 회사에 들어간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쓰레기 회사? 자, 미국에서 제일 우량 회사 중에 하나가 쓰레기 회사예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이게 거의 20조 하는 회사예요. 매출로. 이익률도 어마어마해요. 몇십 프로 이익을 남깁니다. 이런 회사 사람들이 여기 가고 싶어서 날린 회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쓰레기 업체가 그러면 아마 어머니들이 난리칠 거예요. 너 내가 쓰레기 업체 가라고 이제까지 가르쳤니 이러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앞으로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프로게이머들 있죠. 우리 맨날 애들 게임하면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평균 연봉이 1억 7,500이래요. 평균 연봉이. 제일 못 버는 애가 3천이래요. 웃기죠. 제일 많이 버는 애는 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어리니까 거기는 20대 거의 다 20대요. 30억 번대요. 연봉이. 그래서 도대체 아니 그렇다면 우리 프로야구 있죠. 프로야구 선수들은 돈을 좀 벌 것 같죠. 그 선수들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야, 이건 마이크가 켜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 키고 얘기하세요. 1억 5천이래요. 평균 연봉이. 이 프로야구 선수보다요. 프로게이머가 그 맨날 그 PC방에서 게임하는 그 선수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현재. 웃기죠. 자, 뭘 하는가는 상관이 앞으로는 더더욱이 없어질 거예요. 뭘 하는가는 상관이 없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라도 이게 뭐죠? 무엇으로 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게 빛을 좀 발할 겁니다. 이게 빛을 발할 거예요. 한 가지를 그냥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쪽 전문가 되는 게 어느 분야든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자, 여러분도 가정에서 가정을 가정을 돌보시고 아이도 돌보시고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계신데 공부도 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취미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을 버리지 말고 쌓아나가는 것. 그래? 내가 했던 걸 뭐 버린 거 보고 쌓는 거 뭐지? 이 개념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쌓아나가는 게 좋은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어릴 때부터 뭐 하고 계획하고
기록하는 거. 이 습관을 가지는 게 진짜 쌓아나가는 게 돼요. 제가 제 자신의 어렸을 때 기록을 가끔 보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저런 걸 했었네? 라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걸요? 그때는 내가 평생 안 잊어먹으리라고 생각하셨지만요. 진짜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요. 5%도 안 될 거예요. 계획하고 기록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서두에 붙였어요. 그런데 기록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를 한번 넣은 것이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하고 기록한 것을 유지해 나가면 이게 본인의 능력치를 점점 쌓는 거예요. 자, 무엇이 많으면 이게 뭘까? 무엇이 많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재능이 많기를 원하죠. 여러분 원해요. IQ가 처음부터 높았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애가 그냥 머리가 막 씩씩하고 막 등치도 이따만 해가지고 운동도 잘하고 말이야. 학교에서도 좀 리더가 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재능이 많으면 뭐 하기 어렵다? 대성하기 어렵다. 옛날에도 불행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어요. 어릴 때 과거 급지에서 출세를 하면은 그건 불행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왜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거예요. 자, 이유는 대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잘된 뭘 몰라요? 네, 이유를 몰라요. 왜 잘 됐나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재능은 여기까지예요. 그 처음에 아이가 나 재능이 떨어져. 근데 어떤 애는 벌써 여기 와 있어 그냥 이미. 그런데 얘는 여기에서 얼마 못 올라가요. 왜? 그냥 처음부터 여기였고 잘 해왔으니까. 자, 자기랑 경쟁자가 여기 있는데 잘할 필요성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얘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얘도 도망치긴 하지만 어느새 잡히면요. 이게 더 빨리 올라갑니다. 왜? 얘는 방법을 알거든요. 올라가는 방법을. 이게 대성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꾸준함입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기록하면 무엇을 할 수가 있다? 기록하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면서 기록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나도 어릴 때부터 축구하고 싶은데 저 너무 등치 크고 잘하는 애들한테 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록을 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력한 친구도 기록을 안 했다면 본인이 노력한 과정도 역시 망각할 거예요. 없어집니다. 그것도 역시. 그래서 못 쫓아가요. 기록하면 쫓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몸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아버님은 별로 안 계시고 어머님들이 주로 계시네요. 이거 참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몸을 풀라고. 남성은 이렇게 풀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여성들은 이렇게 푸세요. 여성들은 저렇게 푸세요. 이렇게 개구장이라고. 자, 다 다리 이렇게 쫙쫙 피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대표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요. 마이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해제. 왜 꺼져 있지? 제가 끄지 않았는데. 누가 건드렸나 보다. 네. 오케이. 지금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목표에는 종류가 있어요. 다 같은 목표인데 여러분 어떤 목표를 주로 잡으셨어요? 주로 뭐 아이가 어떤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뭐
뭐가 됐으면 좋겠다. 제일 높은 목표가 뭐 의사 됐으면 좋겠다. 요즘 그런 거잖아요. 돈을 잘 번다니까. 네, 그런 걸 목표라고 하는데 보세요. 자, 목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무슨 목표와 무슨 목표가 있다. 하나는 뭘까요? 결과 목표가 있어요. 결과 목표. 두 번째는 실행 목표가 있어요. 실행 목표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과정 목표라고 합니다. 자, 결과는 예측 가능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아이, 그 자녀의 목표가 어떤 학교를 가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기 성균관대라는 게 자녀의 목표라고 해볼게요. 그거는 결과 목표입니까? 실행 목표입니까? 결과. 그렇죠, 결과. 뭔가를 한 나중에 떨어지는 결과예요. 그 결과는 예측이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100%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행 목표는 뭘까요? 이 아이가 성균관대를 가고 싶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5시, 공부하기. 네, 그렇죠. 5시간씩 꾸준히 공부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실행을 했어요. 그 목표로. 그러면 그것은 과정. 실행 목표죠. 과정 목표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지요. 네. 이게 키예요. 이게 키.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항상 가지고 갑니다. 결과 목표를 놓고요. 그 다음에 실행 목표를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필코 달성해내면은요. 놀라운 현상은 한 90% 이상 확률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죠? 네, 실행. 그렇습니다. 당연히 실행 목표죠. 결과 목표는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보세요. 그리고 실행 목표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자녀들한테 가이드를 많이 많이 주고 그러실 텐데, 이 결과를 가지고 스트레스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한번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좀 잊으세요. 대신에 매일매일 조그만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이 실행을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실 때 여러분이 오늘은 뭐 너 5시간 되는 후에 3시간밖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쪼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야 되냐면요. 자녀가 공부한 시간을 스스로 기록을 안 했을 때 그렇게 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스스로 자기가 공부한 시간을 적어요, 맨날. 오늘은 5시간 했고, 오늘은 3시간 했고, 2시간 했고, 이렇게. 그러면은 어머니가 쪼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스스로 이미 봤어요, 스스로. 그래서 쓱 보고 그냥 위로를 하세요. 혹시 뭐 어려운 일 있냐? 뭐 이렇게. 그럼 오히려 고마워하겠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부할 때 쪼는 거 우린 결과만 가지고 쪼았어요. 완전 방치형이야, 방치형. 다 방치하고 놀 거 다 놀게 내버려 둬놓고 성적 안 좋다고 맨날 혼내는 거야. 저는 그렇게 자라와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조금 저한테 잔잔한 감동을 줬던 게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우리 10시에 학교 마치면은요. 독서실에서 버스가 와요. 버스가 와가지고 10시에 독서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2시간, 3시간 죽어라 공부하고서 집으로 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초반은 오락실 같거든요. 독서실 끊어놓긴 했는데 나도 10시까지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하에서 게임 엄청 하고서 이렇게 며칠 게임만 했어요. 게임만 하고서 집에 이렇게 가는데 1시쯤에 갔거든요, 집에. 꼭 엄마가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에. 와, 미치겠네. 나 게임하고 왔는데 앞에서 스트레스 줘. 게다가 새벽에 잠깐 일찍 깨면은 기도 소리가 막 나. 우리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야. 와, 미치겠어. 1시 넘어서 주무신 분이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냥. 그래서 자녀 된 사람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다니까요. 미안해서.
아이고 진짜 뭐 옛날 과거 얘기네요. 이건 예정이 없던 얘기인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학생들에게는 목표를 어떻게 잡아줘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을 이미 아십니다. 실행 목표를 만드는데 스스로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을요. 여러분이 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시면은 절대 안 돼요. 걔들도 다 알아요. 아셨죠? 자, 연간 목표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해요. 지금 요즘은 그런 식으로 좀 안 해보셨을 건데요. 1년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디에다가 적으시겠어요? 연간 목표를. 우리 마끼아토님 마이크 키셔도 돼요. 어디에다가 적으시겠어요? 다이어리 알려? 달력. 네, 다이어리 어떤 걸 쓰세요? 다이어리 스타벅스 거. 스타벅스 거 맞아. 제가 엊그저께 찾았어요. 2018년도 스타벅스 커피 거를 두 개나 받았는데 하나도 안 쓰고 모셔놨더라고요. 야, 그거 커피 14잔 먹고 받은 건데. 그거 쓰시는군요.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게 있었을 거예요. 좋긴 한데 어디에다가 쓸 장소가 별로 애매했을 거예요. 지금 구혜리 님도 휴대폰 스케줄러 일기장 그리고 네, 연간 목표 식탁 옆 벽면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연간 목표 같은 거를요. 냉장고에도 좋고요. 눈에 딱 보이는 데다가 목표를 적어 놓으시면은요.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요. 왜냐면 항상 그 목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여러분이 그 종이로 된 플래너에다가 체계적으로 쓰고 싶어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녀들의 그 목표는 부엌 옆에다 붙일 만큼 숫자가 적진 않죠. 뭐가 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큰 거 외에는 걷다가 적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901 플래너에다가 제 연간 목표를 심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보면은 여기 월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데가 있고 목표 쓰는 란이 있고 결과 쓰는 란이 있어요. 자, 어떻게 쓰나 한번 예를 볼게요. 여기 누가 작품을 남기셨네. 자, 점점. 자, 연간 목표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12월까지 채워놓은 다음에 목표에다가 독서 24권일 경우 이렇게 탁 적어 놓는 거예요. 연간 목표를. 24권은 좀 많긴 하죠, 학생이. 이것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습니다. 네, 한 12권 정도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매월 할 계획까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지금 예를 든 거예요. 2권이라고 예를 가정할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결과,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결과를 써야죠. 그래서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달 말에 결과를 이렇게 심어놔요. 짝짝 심어 놓습니다. 그럼 그 해는 25권. 25권이나 했네. 그럼 목표 달성이겠죠. 자,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런 뭔가 그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목표를 결정해서 학생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면 좋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연초에 아이가 100시간 하겠다고 그랬으면은요. 여러분이 좀 자제시키는 게 좋아요. 100시간 하겠다 그랬으면 한 50시간으로 자제시키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잘 못해요. 처음에는 이 욕심이 누구나 크거든요.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은요. 이렇게 한다면은 본인의 실적이 그냥 눈에 확 보여버리죠.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자랑하게 만들어 버리셔야 돼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연간 목표를 채우시면 되고요. 월간 목표는 그럼. 자, 연간은 연간인데 이런 달력이 있습니다. 이런 달력.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왼쪽에 1일부터 31일까지 쭈루룩 연결이 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먼저 그 형광펜 가지고 이렇게 쫙쫙 거버려요.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바로 주말 표시를 좀 해놔요. 먼저 우리 스케줄이다 한 주식으로 넘어가니까 주말 표시 이렇게 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 다음에요. 네, 앞에다가 이번 달 할 거를 분량을 딱 적어요. 이것도 본인이 결정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문제 100개 풀기. 한 달에. 100개 이상 풀겠죠, 학생들은. 그런데 수학에 완전히 취미를 잃은 친구라면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100개 풀기 하루에 5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문제 푼 거를 이렇게 또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할 때요. 만약에 학생이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요. 주말은 이렇게 버퍼로 놔둬도 괜찮아요. 주말은 여유 있게. 혹시 못했으면 그때 채우는 버퍼로 놓고 주중만 체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은 월말에 가면은 몇 개 풀었나가 쫙 나오겠죠. 107개네. 107개면은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죠. 이 정도 레벨이라면요. 개수가 뭐 100개가 200개보다 적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요. 이미 바탕이 깔려버렸어요. 이미. 만약에 여러분의 그 자녀가 하루에 문제를 1개 풀었던 2개 풀었던 10개 풀었던 간에 이 적기만 한다면 얘는 그냥 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지런함으로 그냥 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0개를 풀고 100개를 풀었어도 적지 않았다. 그러면은 얘는 가능성이 사실은 더 작아요. 아까 그 재능이 있는 아이랑 똑같아요. 재능이 있는 선수. 대성하기가 어려워요. 아셨죠? 네. 거의 진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나름대로 제 이력을 보시면 좀 아셨잖아요. 나름대로 그 탑스쿨들을 다녔었는데 다 똑같아요. 세상에 천재는 없는 것 같아요. 천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요. 여기까지. 근데 이 이상은요. 천재 능력으로 되지를 않아요. 노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빨리 갑니다. 아셨죠? 똑같아요. 자, 이렇게 90일 정도 지속을 한다면 저희 플래너는 90일 단위로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제 손앞에 있는데 이거 양장본으로 된 거거든요. 이게 90일 단위예요. 예. 이 90일을 지속하면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달라져요. 뭐가 되냐? 용 된다고 표현하죠. 용. 아까 그 지렁이에서 용 된다고 완전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큰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인내심이 좀 있는 사람들도 90일 매일같이 지속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이걸 하게 하시려면요. 당근과 채찍을 정말 잘 쓰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알찬 하루 만들기인데 요 플래너에 그 맨 앞부분에 있는 아까 연간 목표, 월간 목표는 이 플래너에 있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알찬 하루 만들기는 하루하루를 쓰는 칸이 있어요. 하루하루. 스타벅스 플래너 기억하시겠네. 오케이. 샘플이 좋네. 이거를 쫙 펼치면 스타벅스 플래너 어때요? 이게 일주일이죠. 일주일. 이렇게 돼 있든지 이렇게 돼 있든지 해가지고 이게 4일, 3일 해가지고 이게 일주일이에요. 스타벅스 플래너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플래너 아시죠? 옛날부터 썼던 프랭클린 플래너. 또 3P 바인더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플랭커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 전부 다 한 장이 7일이에요. 한 장이 7일. 그런데 901 플래너는 한 장이 며칠일까요? 딸기맘님 피곤하시죠? 듣고 계신데. 네, 이게 며칠일까요? 901 플래너는? 네, 하루예요. 멜론이 답변한 것 같네. 멜론? 원래 이름은 뭐야? 멜론?
어, 보고 있다 멜론. 귀여운 얼굴 왜 얘기해도 돼? 어, 자, 이게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쓸 게 무지하게 많아요, 쓸 게. 근데 이게 쓸 게 많다고 사람들이 아니 일주일에 이게 일주일도 힘든데 이게 하루라고? 난 못 쓰겠네요 이러다가요. 제 설명을 조금만 들으면은 안, 빠뜨릴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로 바뀝니다. 자, 사실은 이 플래너가요. 이 구글 플래너가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인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쓰게 했어요. 보니까 학원 플래너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가 만든 건데 이게 더 좋아. 그리고 좀 써보더니만 학원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좋대요. 그래서 구글 플래너를 걔는 고2, 고3 때 썼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대학교를 갔어요. 못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갔습니다. 서울 뭐 어딘가에 있는. 네. 자, 이제 알찬 하루 만들기가 그거예요. 인생 계획, 우리 평생 계획 짤 수 있나요? 정은경님, 평생 계획 짜는 거 가능해요? 목소리라고 싶으시죠? 스페이스 치시면은 스피커가 켜진다 그러더라고요, 마이크가. 다 답변해 주시면 좋아요. 행복이님도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평생 하고 계획, 있었어요. 해요. 네, 잘못해서 지나가요. 괜찮아요. 예, 서예진님 감사합니다. 자, 평생을 계획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왜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평생 계획이 안 돼. 마지막이 없어요. 그래서 1년 계획을 주로 세우는데 우리 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1년 너무 길죠. 그래서 90일 계획을 세웁니다. 한 계절별로. 아, 그리고 그것도 안 돼. 그래서 하루 계획을 사실은 핵심으로 잡습니다. 하루하루 제대로 살았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연결돼서 성공하거든요. 아셨죠? 하루는 뭐의 축소판이죠? 또 우리 멜론이 하루는 뭐의 축소판? 내가 인- 답을 줄까? 인생. 태어나서 죽는 게 아침에 잠에서 깨서 다시 잠드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펼쳐 보입니다. 이게 딱 하루예요. 이게 하루. 쫙 펼치면 이게 하루입니다. 왼쪽에 여기 펜이 있네. 왼쪽에 이게 우리 할 일을 쓰는 란이에요. 할 일을 쓰는 란. 그리고 요거는 시간표. 시간표 있죠. 7시부터 11시까지 쭉 마크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 가계부까지 있네. 수입 지출. 오, 수입 지출. 게다가 하단에는 오늘의 리뷰를 쓰게 돼 있어요. 요게 하루의 투두리스트 관리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그 왼쪽 투두리스트에다가 자분자분 적으시면 돼요. 이 오른쪽은 요거는 본인의 목표를 10번 정도 써서 다짐을 하는 칸이고요. 요 오늘의 질문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일일 계획. 요 왼쪽에 상단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슬쩍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설명을 자세히 할 시간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확대를 하면은 여기다 날짜를 막 쓰시고요. 이렇게 써. 만약 오늘부터 쓰셨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엄마와 저녁 특강 듣기. 멜로니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엄마와 저녁 특강 듣기. 저는 하고 있는 거네. 그리고 네 이런 거 수학 참고서 알아보기, 엄마 심부름 하기, 수학 학원 방문 등록하기, 국어 세 단원 읽기, 방 청소하기, 운동화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들을 쭉쭉 적어 놓는 칸이에요. 왼쪽이. 그리고 이 체크를 한 표시는 이게 할 일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완료를 했으면은 이렇게 위를 채워요. 역삼각형으로. 그러면은 명확하죠. 이게 할 일인데 채운 일, 한 일 이렇게 바뀝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엄마와 저녁 특강 듣기 채웠죠. 그 다음에
독서. 목민심서라는 훌륭한 책을 읽었네. 채웠어. 선행. 누가 장난했는데 용서했어. 선행했습니다. 운동, 축구 연습 20분 채웠어.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안 한 거는 밑에 화살표 이렇게 찍었죠. 엄마 심부름 비타민 구입 안 했어. 엄마 심부름은 안 해. 자, 그리고 방 청소하기 이거 또 미뤘네. 국어세단은 읽었고 운동하기는 했대. 축구 드리블 연습했대네. 그리고 BTS 영어 교재 이거는 아예 쓰지도 않고 물리 한 단어는 예습 안 했고 사회 공부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면 돼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뭐 A, 1, 2, 3 이런 것도 있죠. 요거는 그냥 중요도 순이에요. 중요도. A는 중요한 거고요. C는 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은 급한 거고 3은 좀 안 급한 거.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 시간표예요. 요거는 참고 자료입니다. 이렇게 꼼꼼히 안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 뭐 때문에 바쁘겠구나라는 거를 눈에 확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칸이에요. 아, 계획표 어디서? 오케이. 네. 이 계획표는요, 저한테 요청하시면 드릴 수도 있고요. 901 플래너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것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판매를 하는 게 있어요. 플래너 초중 저학년도 어머니가 가이드를 조금만 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좀 꼼꼼하게 쓴 거를 했는데요. 어린이가 이거를 하루에 투두리스트를 2개나 3개만 쓴다고 해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해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50개, 100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개, 5개를 풀었어도 그거를 기록해 놓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플래너만 꽉꽉 채워가지고 뭐 어디서 예술 작품 만드는 게 901 플래너. 예. H와 T가 뭐예요? 네? H와 T. H. 아까 플래너에서 HT가 H. 네네네. 그건요. H는 헤빗이에요. 헤빗. 습관의 약자고요. T는 태스크나 투두리스트. 그거의 약자예요. 고맙습니다. 네, 약자. 예, 질문 감사해요. 네, 그다음에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싹 넘어갈게요. 왼쪽 아래는 지금 시간상 좀 생략할게요. 오른쪽 꿈을 위한 하루 디자인인데 이렇게 쫙 펼쳤을 때 이제 오른쪽 상단 여기에요. 사명과 목표인데 우리는 꿈이 있는데 꿈을 매일같이 한 번씩만 써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예요. 사명 써놓으면 매일 적는데 이렇게 어떻게 적냐? 나는 이번 학 예를 든 거예요. 학생이라면 이렇게 나는 이번 학기에 영어와 수학의 내신 성적을 1등급씩 올린다. 이게 그냥 나의 그냥 미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지금 4등급인데 3등급으로 올릴래. 나의 자존심 문제야. 그 다음에 매일같이 이걸 10번씩 써. 이렇게. 그러면서 다짐을 해. 그럼 이 친구가 한 학기 후에 한 등급 올릴까 못 올릴까? 올려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난리를 치는 사람은. 왜냐면 모든 게 다 이 정신 상태가 모든 걸 다 좌우해버려요. 사실은. 행동은 무조건 정신 상태로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정신 상태. 예,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안 하고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다들 살면서 다 공감을 하신 내용일 거예요. 저희 제 고3 때 봐도요. 참 이런 얘기하면 좀 애매한데 서울대학교 제일 잘 갔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서울대는 못 갔는데 그 친구가 고1 때 중간이었어요. 중간. 근데 우리 때는요. 공부를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놀렸어요. 막. 야씨 너만 뭐 공부 열심히 하냐고 막 놀리고 막 이랬거든요. 이 친구가 완전 그거 다 무시하고 뚝심으로 고3까지 그 짓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걔를 볼 때마다 자, 그래, 뚝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뒤는 캐지 마세요. 뒤는 캐지 마세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떨어졌어요. 대학교에서. 걔는 재능이 뛰어난 걸로 유명했거든요. 전교 1등은 대학교 떨어졌어요.
웃기죠?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별반 차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교과서 애들 교과서를 보면요.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조금 더 꼬았다? 뭐 이 정도? 똑같습니다. 화물사도 다 있었네요. 음. 음? 네. 자, 하루에 한 가지를 성공하는 법 해볼까요? 네. 하루에 한 가지 성공할 때 이렇게 꿈을 위한 하루 디자인인데요. 아까 그 오른쪽에 이 중간에 있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여기 오늘의 질문.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보실게요. 학생이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아까 막 쓴 거예요. 조금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이 나 물리 성적이 너무나 안 좋아. 그래서 지금 고민이야. 물리 점수 좀 여기 어떻게 하면이라고 점점점 미리 써 있죠. 그 다음에는 네. 본인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 점수 좀 잘 맞아볼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칸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막 적는 거예요. 빨리 10분 내에 막 적어. 공식을 외운다. 책을 여러 번 본다. 문제집 시험점 모두 풀어본다.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수업 시간에 노트 한다. 동창이 수업 노트 빌려서 본다. 전에 왜 점수가 낮았나 생각해 본다. 선생님 문제 어디서 내셨나 알아본다. 틀린 문제 원인 알아본다. 점수 높은 친구가 보는 참고서를 알아낸다. 물리 수업 전에 예습을 20분 한다. 원리도 생각해 본다. 수업 후 20분 복습을 해본다. 물리 암기 노트 만든다. 쪽집게 학원 알아본다. 잘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원 검색. 수업 시간에 녹음을 해본다. 시험 공부를 미리 시작한다. 1등에게 붙어서 따라한다. 선생님께 방법을 물어본다. 엄마한테 과외시켜달라고 쫄라본다. 자, 아이가 굉장히 지금 공부 잘하고 싶어하는 난리를 이 정도 썼어요. 썼으면 이 중에 당장 하고 싶은 게 또 떠올라.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까지 쳤어요. 이 친구가 물리 점수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그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 정도 고민을 해서 쓰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정도 노력이면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이거 어린이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중에는 아마 영업을 해보신 분 있으세요? 판매나 영업. 자, 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험 영업의 베테랑 한 20년 동안 뭐 영업하셔가지고 뭐 한 달에 몇 천씩 버시는 분한테 제가 이걸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걸 해요. 이렇게. 오늘 어떻게 하면 2차 상담 계약 가능성을 좀 높일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날 아침에. 오늘 중요한 고객을 만나기로 했어요. 2번째.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아침에 약속 시간 30분 도착하기. 미팅 장소를 고객이 좋아하는 찻집으로 예약하기. 이전에 미팅 내용 숙지하고 여러분도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1차 미팅에서 고객이 요청 혹시 빠졌나 확인하고 예상되는 고객 문의사항 5가지 뽑아가고 고객이 관심 가질 상품 추가로 2개 준비하고 브로셔 미리 챙겨놓고 그리고 고객의 가족사항 다시 한번 숙지하고 게다가 고객의 자녀 이름 나이 학교를 외워버려. 그리고 고객에게 부담 없어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 초콜릿 하나 샀어요.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그 다음에 싫은 소리에도 반박 않고 들어주기. 고객은 좀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미소 짓는 녀석 10분간 하기. 각을 미리해서 구취 방지하기. 가끔가다 이렇게 가리죠. 고객들이. 그러면 입에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품 있는 펜과 노트 준비하기. 계약하는데 이거 200원짜리 볼펜 디밀면 좀 그렇죠. 이게 뭘 그 정도는 아니야. 왜 그래? 최소한 좋은 거 그런 펜을 가져야 되고 또 분위기 침체를 대비해서 유머 3개 외워가기. 야, 이거 제가 왜 썼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미팅 미팅 나가면은 제가 공대거든요. 공대생들이랑 미팅 해보셨어요? 되게 짜증나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진짜 바보 같고 그래도 공부는 또 잘했대네. 뭐 이런 애들이 공대생들인데 제 친구들이 다 그래요. 가자마자 물어본지 아세요? 여학생들한테 술 마시러 갈 거예요. 맨날 소주나 마시죠. 맨날 그래. 만나자마자 아주 속 터져요. 여자애들이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썰렁이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했던 전법이 뭐였냐면요. 인터넷에서 유머를 미팅 있는 전날은
전전날 보통 유머를 100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외웠어요. 그리고 가니까 야, 분위기가 나빠진다 싶으면 제가 몇 마디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화기애애지고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영업을 하신다면 이 정도 하시면 참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수기 요청 잊지 않게 메모해가고 아니?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말하기를 막 본인이 쓴 거예요. 지난번에 허둥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약속 꼭 잡기. 약속 안 잡아놓으면 다음에 고객 만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꼭 잡아. 그다음에 고객이 할 일을 적어서 카톡으로 공유해주기. 이렇게까지 하는 영업인 보셨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고객이 정말 많이 움직이세요. 그 다음에 시간 여유 있게 맞추기. 이 정도를 10분 동안 그 보험 영업하시는 분이 이걸 쓰고서 진행을 했다 쳐보세요. 계약률이 어느 정도 오를까요? 예, 제가 이거를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2배나 3배 오르겠대요. 그냥 단박에. 자, 이거를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플래너를 많이 쓰세요. 이거는 매일매일 쓰지는 않고요. 이게 한 15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 쓰세요. 2-3번.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현이 내일부터 이거 써? 자, 그리고 학생도 이거 쓰면 좋고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안 쓴 날도 있죠. 그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연습장으로 쓰시면 돼요. 안 쓰시는 날은. 네. 자, 이거를 투자해서 오늘의 질문을 채워보고 일을 시작한다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성공할 확률 200% 그냥 돼버려요.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식당 하시는 분이 제 플래너 교육을 한 2시간짜리, 3시간짜리인가? 들으시고서 2주 만에 저한테 달려온 적이 있어요. 매출이 150% 뛰었다고. 혼자 하시는 식당인데, 그 배달 식당. 그, 사실은 그때 좀 장사가 좀 안 돼가지고, 물론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만은, 100이 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100이 넘는 게 매출이. 맨날 전년근무 했었는데, 저한테 2주일 후에 영수증을 보여주더라고요. 130 몇을 바로 찍었더라고. 100이 소원이었는데. 어때요? 근데 이까짓 거 플래너 쓴다고 매출이 그렇게 확 오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말로 할 것도 없어요. 그 학생들이 기록을 하면은 성적이 오르고요. 본인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공부를 얘가 잘하냐 못하냐가 상관없다고요.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진로. 야, 멜론. 이빨 다 보인다. 자, 아이들의 진로는 누가 잡아줄까요? 아이들의 진로.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좀 느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말을 물가로 끌고 가긴 끌고 가죠. 그런데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뭘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아시죠? 물 못 마시게 해요. 말이 사람보다 힘이 세. 못 마시게 합니다. 똑같아 그냥. 아이를 학원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이 개구쟁이들 억지로 공부를 하게 할 수 없어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자, 억지로가 아니라 그럼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만이에요. 네.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할까요? 이거만 아시면 너무 좋겠죠. 어떻게? 이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이게 방금 행복님이 말씀하신 동기부여도 되죠. 네. 자, 어른들은 뭘 좋아합니까? 어른들. 명예를 존중합니다. 진짜로요. 돈만 좀 그렇죠. 이익이 바로 돈이에요. 맞습니다. 명예, 이익 너무 중요한데 그럼 아이는 뭘 좋아할까? 아이는 다를까? 우리 멜로는 다를까? 노는 거. 그렇죠. 자, 아이들은 역시 자존심을 중요시 여겨요. 아이들 간에 자존심 싸움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세게 싸워요. 자존심 싸움. 진짜 목숨 걸고 싸워요.
예, 그게 칭찬과 격려 맞습니다. 그게 자존심을 띄워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목숨 건드니까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저희한테 심부름 하나 시키면은요,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 때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진짜로? 예, 그리고 용돈. 애들도 돈 중요한 거 알아. 그치, 멜론. 용돈 중요하지. 그래, 용돈이 생기면 이게 친구한테 먹을 걸 사줌으로써 본인의 이 자존심도 올라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요. 자, 이런 것을요, 섞어야 돼요. 그냥 제공하면 좋을까요? 아니죠. 동기부여의 툴로 삼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줘야 돼요. 그리고 뭘 줘요? 책임을 꼭 지게 만드세요. 책임을. 어머니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약속을 해요.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래 놓고 안 해도 이렇게 안 해. 맨날 용서해. 그러면 그게 영이 쓰나요? 안 서요, 안 서.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알아서 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와, 그냥 저렇게 놀다가 뭐 자빠지든 뭐 다치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거, 그런 것만 몇 개만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100% 지켜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원하는 것에 뭘 지불한다? 자, 아이들이 원하는 것 자존심 그거. 그렇지. 혜묵님이 답변을 되게 잘해주시네요. 네, 박재희님도 감사합니다. 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용돈 원하면 뭔가 하도록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같이 맞물리면 좋겠죠. 아이는 지금 쓰는 거의 중요성을 좀 못 느끼고 있어요, 현재. 못 느끼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다 느껴버렸어. 그래서 느끼기 전에 미리 좀 해주고 싶죠. 강제적으로. 하지만 어거지로 하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행복해하는 거를 줘가면서 하게 하면 되는 거죠, 대가로. 용돈을 연동제를 시켜버려요, 사실은. 한 번 쓰면 얼마 이렇게. 네, 이렇게 연동시켜버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이거 몇 개 쓰면은 그 용돈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평소보다 좀 더 줘버리면 더 좋아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진로는요. 그래서 진로는 또 물어보죠. 아직 진로. 진로 얘기는 하다 말았어요, 자꾸. 뭐 하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적으면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예, 좋아하면 맞아요. 맞고요. 적으면 스스로 정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통 그 진로 코치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적성을 찾죠. 적성. 적성을 찾고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그 생애 플랜을 한번 쭉 훑어요. 어릴 때 뭐 했고, 청년 때 뭐 했고, 그다음 잘해서 뭐 했고, 뭐 했고 이걸 쭉 한번 훑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컨설턴트 코치랑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긁어내면 그때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 아, 맞아, 나 이거 좋아하지. 나 이거 내 진로로 삼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기록을 해왔다. 그러면 그런 코치도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는 이미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공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진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거기에다가 약간의 추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도 인생 경험은 부족할 테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있죠. 한국에서도 공부했고 미국에서도 공부했고 한국 회사도 다녔고 미국 회사도 다녔고 미국에서 팀장도 있고 한국에서 팀장도 있고 게다가 전자회사도 다녔어. 기계회사도 다녔어. 소프트웨어 회사도 다녔어. 뭐 판매 회사도 다녔어. 게다가 뭐 노라도 봤어. 미끄러져도 봤어. 걔가 지금 혼자 사업하고 있죠. 컨설팅도 해봤어.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부족한 부분만 조금만 보충을 시키면은 그냥 꽉 채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셨죠? 진로는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요. 그 채팅창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마이크를 잠깐 켜고서 하셔도 돼요.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작심삼일로 꾸준히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을 해야 할까요? 네. 그냥 두면은 누구나 다 작심삼일일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원하는 거를 해야 돼요. 예. 스스로 결정을 했어야 돼요. 스스로. 그거를 하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했어야지만 3일 이상이 갈 거고요. 그리고 3일 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코치가 이런 말씀하세요. 작심을 자주 하라고 그래요. 자주 하라고. 왜냐면 어차피 사람의 작심은 일주일이면 흐트러진대. 그래서 작심삼일로 3일째 흐트러지면요.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작심을 해서 또 가래요. 또. 이렇게 작심 하다 보면 이게 좀 길어지지 않겠냐. 하면서 본인도 느끼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약간 역설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배수진을 쳐버려요. 배수진.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안 지키면은 아예 큰일 나게 만들어 버려요. 아예 큰일 나게. 아니 그냥 전에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요. 이 얘기는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조금 한 5분 더 해도 괜찮겠어요? 시간 네, 막. 진행해 주세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전에 그 친구들이랑 한 달에 책 한 권 쓰기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달에 책 한 권 쓰기. 그러려면은 A4지로 80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한 달에 20권을 써야 돼요. 20페이지를 써야 돼요. 일주일에. 그리고 그거를 체크를 하기로 했고요. 한 번이라도 안 쓰면은 벌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벌금이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 20만 원을 걸어 놓으니까 20만 원 돈이 아까워가지고 쓰게 되더라고요. 한 달 만에 80페이지 썼어요. 막 그런 식이에요. 지난번에 또 제가 책 쓰기 수업도 하는데 그때도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주 걸어놨어요. 6시까지 책을 2페이지 꼭 쓰도록. 안 쓰면 안 되게.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굉장히 힘들 땐 그래요. 질문이 좀 있네요. 중3 아이가 뭘 해야 할지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진로 코치 강의 프로그램 추천해 주세요. 진로 코치 강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가 할 거는 사실은 지금은 없고요. 사실은 혹시 가능하시면은 저는 방문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기에서 그거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은 안 하는데 왜냐면 사실은 저를 만나러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과외를 좀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작정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쫓아가면은 저는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선생님만 20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 산업체에서 막 굴르기도 하고 학교도 있었고 이게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가미가 된 그러면서도 선생님의 그런 진짜 엑스퍼트 마인드를 가진 분을 만나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서도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직장에서 월급만 받던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안 하면은 인컴이 제로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해도 들어오잖아요. 국가 재난이 있어도 월급 또박또박 나오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돼요? 코로나 때? 가게 문 닫으면 수익이 빵이 돼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이런 느낌을 아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자, 동기부여. 게임만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은요. 게임을 하게 하세요. 대신에 본인한테 결정을 하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싶니? 이렇게. 그럼 본인이 이야기하겠죠. 저 10시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 10시간 해. 그래. 그리고 10시간 다음에는 시간 좀 남네? 알았어요. 공부도 3시간 할게요. 그래. 그래서 3시간 해. 됐어. 약속 끝. 자, 이 약속은 그래. 2주 동안 그런 식으로 하자. 딱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대신 너와 나의 약속이다. 게임 10시간 하면 공부 3시간 하고 기록하는 거. 오케이? 그럼 애가 오케이 할까 안 할까? 오케이 하지요. 게임 하기 했잖아. 그러다가 본인이 줄일 겁니다. 내가 좀 심했네 하고서 다음 달엔 7시간으로 줄일 거예요. 게임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혹시 게임에 뭐 재능이 많으면 또 혹시 또 알아요. 연봉 30억 될지. 네. 자,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없거나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싶은 게 없거나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50% 이상입니다. 걔가 특이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곳이 있죠. 남자들 군대 가면은 그 짓 하죠. 아, 게으르고 막 이상한 애들이 군대 갔다 오면 갑자기 정신 차려오는 애들 있죠. 왜? 거기는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들어버리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조직 생활. 그 피어 프레셔, 동료들의 압력, 이런 게 있으니까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없거나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약간의 주변에 영향력,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부류 중에 주변의 영향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밀어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약간의 커뮤니티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떤 뭐 배우는 데도 좋고. 자, 유아에 대해서 제가 유아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볼게요. 엄마가 학생 매일 한 것을 끝이었으면 절대 먼저 유아 한글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유아들 좀 많이 네. 예, 많이 좀 놀면 어차피 나이가 좀 되면은 스스로 깨닫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꿈이 있긴 한데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나아가고 싶어 할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그 꿈이 뭔지 사실은 그 자녀도 모르지만 부모도 사실은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 그 꿈이 뭔지 구체적으로 그것도 역시 쓸 수만 있다면 좀 굳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것저것 질문을 또 받다 보니까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 왼쪽에 제가 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요, 저는 독서법도 개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좀 가르쳐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뭐 대충 이런 그 독서 템플릿이 저희 플래너에도 아예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또 아침에 1시간 동안 한 권씩 읽고서 출근하는 분들 계세요. 자, 스스로 결정을 책임지지 않고 항상 책임지는 습관. 오케이. 책임지지 않는 습관 이거는요. 그냥 뭐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스스로 약속할 수 있는 걸 약속하게 만드세요. 쉬운 것부터. 그런 거 있죠. 그 우리가 그 영업할 때 멘트 이런 거 있어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추운 날 춥네요. 그럼 네 그러죠. 오늘 코트를 이렇게 예쁜 거 잘 입으셔서 따뜻하시겠어요? 그럼 네 그러죠. 그러면 이 제품 마음에 드시죠? 그럼 역시 네 그래요. 이게 그 녹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걔가 지금은 고집을 부리고 노노노 하는 그런 사춘기 뭐 이런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네 할 거를 주는 거예요. 야, 게임 5시간 해라. 뭐 하나 사줄까? 얘가 혹시 그 닭다리를 좋아하면 뭐 교촌치킨 시켜줄까? 그럼 네, 네네 하다가 뭔가 또 젖어드는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되고요. 네. 생활 쓰기.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이게 사실 거의 마지막으로 갔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나중에 그 제가 아마 케이트 원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저희가 한 3주나 4주 프로그램을 아주 가벼운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기업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규모가 큰 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기자기해서 너무 재밌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공지를 한번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 있으신 분들 어제는 꼭 오세요. 제가 아마 자녀를 이 진로 같은 거 정하고 도움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하는데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거예요.